박민서의 손에 쥔 지도는 이미 구겨진 채였다. 로마의 미로 같은 골목길은 그녀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빼앗았고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딘데? 민서는 중얼거리며 낯선 도시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민서는 25세,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무언가를 갈망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갑작스러운 휴가 기회에 충동적으로 로마행 비행기를 탔다. 로마는 그녀가 늘 꿈꿔왔던 곳이었다. 영화 속 로마, 낭만과 자유가 넘치는 도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길을 잃은 지 2시간이 넘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미 바닥났고 민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신가요?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세련된 트렌치코트에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다. 민서는 순간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다. 아, 네,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김지은, 여성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로마에 자주 와서 이 골목길은 좀 익숙하죠. 어디로 가시려던 건가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녀는 목적지가 없었다. 그냥 로마의 거리를 걷고 싶었을 뿐이다. 그냥 콜로세움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호텔로 돌아가고 싶네요. 민서가 힘없이 웃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호텔이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서는 이유 없이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로마의 공기는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지은은 민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했다. 그녀는 로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서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여긴 트레비 분수 근처예요.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그녀의 미소에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지은은 민서보다 7살 많았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젊고 자유로웠다. 민서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카페에 잠시 앉았다. 지은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민서 씨, 로마는 혼자 여행하기엔 좀 버거운 도시예요. 혹시 괜찮다면 내일 제가 좋은 곳들 안내해드릴까요? 민서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제안에 쉽게 응할 성격은 아니었지만 지은의 눈빛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서는 자신이 왜 이렇게 그녀에게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늘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이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순간 무언가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서와 지은은 로마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지은은 민서를 판테온으로 데려가고 스페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웃었다. 민서 씨, 로마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이죠. 지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점점 지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지은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민서가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읽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민서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로마에 온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이곳에 왔고 민서를 만난 순간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보수적인 배경과 그들의 내면적 갈등은 이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서와 지은은 로마의 낭만 속에서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다. 민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혼란스러웠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감정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지은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로마의 두 번째 날은 민서에게 마치 꿈 같았다. 지은은 그녀를 끌고 로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로 데려갔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서점, 오래된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그리고 현지인들만 아는 조용한 카페. 지은은 민서에게 로마의 매력을 하나씩 보여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민서 씨, 서울에선 무슨 일을 하세요? 지은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 잔을 손에 쥐며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대기업의 말단 사원,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와 회의, 그리고 퇴근 후 혼자 먹는 배달 음식.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죠. 민서가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에도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민서 씨가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도 그거 아닐까요?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싶었던 거. 그녀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자신이 왜 로마에 왔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그녀 내면의 갈증을 건드렸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트레비 분수 앞에 섰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분수 앞에서 지은은 민서에게 동전을 건넸다. 자, 소원을 빌어요. 로마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민서는 동전을 손에 쥐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소원은 무엇일까?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것? 아니면 지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녀는 결국 동전을 던졌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전을 보며 민서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지은은 민서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서 씨, 뭘 빌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비밀이에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서는 호텔방에서 지은과의 시간을 곱씹었다. 지은은 민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특별했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 귀 기울였고 민서가 꺼내지 않은 감정까지도 알아챘다. 민서는 자신이 점점 지은에게 끌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국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한편 지은 역시 자신의 방에서 민서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32세 패션 디자이너로 서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몇 년 전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며 큰 상처를 받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 민서를 만난 순간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망설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로마의 포로 로마노를 방문했다. 고대 유적지 사이를 걷던 중 지은이 갑자기 멈춰섰다. 민서 씨, 혹시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민서는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사랑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대답은 어설펐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사랑은 행복을 주죠. 하지만 때로는 아픔도 주고 두려움도 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민서는 지은의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지은의 과거가 궁금해졌지만 섣불리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로마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저는 몇 년 전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떠났죠. 한국에선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잡았다. 지은 씨, 그게 어떤 사랑이었든 진심이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민서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로마에서의 며칠은 민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남았다. 지은과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민서는 지은과 함께 로마의 나보나 광장을 걸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란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 민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지은 역시 민서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민서의 순수함과 솔직함에 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로마의 테벨의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석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은 씨, 저 지은 씨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놀란 듯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서 씨, 저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으면 오랜만에 제 마음이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로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지은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지은에게 완전히 드러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민서는 밤마다 이 질문에 시달렸다. 지은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민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여성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민서를 만난 후 그녀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찾고 있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콜로세움 앞에 섰다. 민서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저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한국에선 쉽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지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지은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도 무서워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콜로세움의 웅장한 모습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서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로마에 있었다. 지은과의 추억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막았다. 한편 지은은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그녀 역시 망설였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상에 묻혔다. 회사, 집, 그리고 혼자 보내는 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로마에서 지은과 보낸 시간은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매일 밤 지은의 미소를 떠올리며 잠들었다. 어느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씨, 잘 지내세요? 서울에 돌아왔는데 자꾸 로마가 생각나요. 그녀의 손은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떨렸다. 몇 시간 뒤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다. 민서 씨. 저도 민서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회했다. 지은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다. 지은 씨, 로마에서처럼 다시 같이 걷고 싶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민서 씨랑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한강공원, 남산타워, 그리고 작은 골목길의 카페들. 그들은 로마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두 여성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 감정을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다. 지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연애로 인해 가족과 멀어진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민서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민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작업실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과 스케치북이 가득했다. 민서는 지은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부러워요. 민서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도 충분히 열정적이에요. 그냥 아직 깨닫지 못한 것뿐이죠.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다. 그 감정은 두렵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 마주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민서의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서의 일상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서의 소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미묘한 눈초리. 민서는 자신이 지은과의 관계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민서에게 당당해질 것을 제안했다. 민서 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숨기지 말아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민서는 지은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여성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결국 차갑게 대답했다. 민서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도 알잖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다. 지은은 민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 씨,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민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민서는 지은과 함께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랑일 뿐이에요. 한 참가자의 말이 민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민서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당당히 지은과의 관계를 밝혔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뜻밖에도 몇몇은 그녀를 지지했다. 민서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민서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고 민서와 지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민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은은 민서를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도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민서와의 관계를 밝혔다.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다. 지은아, 너도 알잖아.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민서와 지은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과 열정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회사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며 민서를 모델로 세웠다.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은의 격려로 자신감을 찾았다. 그들의 패션쇼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다른 시험을 맞았다. 민서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 민서는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민서야, 너만 정상적으로 살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은 민서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민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머니도 이해할 거예요. 민서는 지은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았다. 1년 뒤, 민서와 지은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이겨냈고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지은은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어느 날 민서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민서와 지은은 다시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 트레비 분수 앞에서
그들은 다시 동전을 던졌다. 이번에는 그들의 소원이 같았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과 편견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로마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단순히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은과 민서는 로마의 석양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낯선 여자가 민서를 발견한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그 변화는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